번째 소식은 이제 캠프를 참여하지 않고 있는 스타 선수들의 소식입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리시버 CeeDee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리시버인 브랜든 아이유, 그리고 벵갈스의 자말 체이스처럼 이 스타 선수들이 현재 팀에게 있어서 장기 계약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현재 캠프들을 불참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한 가지 여기서 다른 뉴스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선수들이야 충분히 본인들의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고, 각 팀들은 어떻게 달래든지 해서 장기 계약을 주던지 아니면은 1년만 같이 더 하자 이런 식으로 결국 처리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뉴욕 제츠예요. 뉴욕 제츠는 현재 에런 로저스와 하산 레딕이 현재 캠프에 불참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에런 로저스야 원래 이런 선수잖아요. 항상 오프 시즌에 본인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시즌이 시작되면은 충실하게 플레이를 하는 타입의 선수이기 때문에 걱정할 거리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산 레딕의 경우에는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이유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이 뉴욕 제츠라는 이 두 구단이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이번 오프시즌 본인들의 최고의 패스러셔인 이 하산 레딕을 뉴욕 제츠로 트레이드를 해버립니다. 3라운드 픽 한 장을 받고요. 2026년 3라운드 픽 한 장. 그리고 뉴욕 제츠의 패스러셔였던 이 브라이스 허프라는 더 젊은, 하산 레딕보다 3살이나 더 젊은 이 엣지러셔를 FA에서 그냥 데려오는 데 성공을 합니다. 즉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더 늙었고 더 많은 몸값을 요구하는 이 하산 레딕이라는 선수를 더 젊고 더 싼 선수로 대체를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하산 레딕이라는 이 엣지러셔가 본인의 현재 계약에 불만을 갖고 새로운 장기 계약을 요구하는 것을 알고 이런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GM인 하위 로즈만은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죠. 그렇다면 반대로 뉴욕 제츠의 경우에는 더 젊고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선수를 왜 더 늙고 그리고 새로운 장기 계약을 요구하면서 캠프에까지 불참하고 있는 팀의 컬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하산 레딕을 도대체 왜 트레이드 한 거냐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 두 구단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 항상 이 오프 시즌에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칭찬을 받고 왜 항상 뉴욕 제츠는 실패하고 이들 항상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지. 명백한 이 하산 레딕 트레이드와 이 선수가 요구하고 있는 이 새로운 장기 계약에 의해서 뉴욕 제츠는 아무것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산 레딕의 몸 상태를 체크할 수도 없고, 이 선수가 장기 계약에 걸맞는 우리 팀의 컬처와 우리 팀의 스킴에 걸맞는 선수인지도 알 수도 없고, 그냥 돈 줘야죠. 어쩌겠어요. 올 시즌 우승하기 위해서, 올인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돈 줘야 됩니다. 왜 뉴욕 제츠는 이렇게 멍청한 일을 항상 벌이는지를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하산 레딕이라는 선수가 새로운 계약을 원하는지 모르고 트레이드를 한 것이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알면서도 트레이드 한 것도 사실 말도 안 되죠. 그냥 이 선수를 브라이스 허프라는 대체 이 더 젊은 선수를 두고서 이 더 늙은 선수로 대체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나옵니다. 얼마나 이 구단이 생각 없이 구단을 운영하는지를 이번에도 엿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잭슨빌 제규어스의 쿼터백 트레버 로렌스가 5년간 2억 7,500만 달러, 연평균 5,5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 버로우와 함께 이제 평균 연봉에 있어서 리그 1위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레버 로렌스의 잠재력에 잭슨빌 제규어스는 승부를 건 것이다. 아니, 트레버 로렌스가 아직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 평균 연봉 1위의 자리는 너무 비싼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일부는 뭐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당연한 결과이다. 앞으로도 새로운 쿼터백들은 새롭게 몸값의 역사를 뭐 쓸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고요. 저 또한 모든 의견들이 다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번 잭슨빌 제거스 뭐 파워랭킹 시리즈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은 현재 뭐 5천만 달러 이상의 몸값을 받는 주요 엘리트 쿼터백들과 비교를 하자면 사실 뚜렷한 팀 성적을 거두지도 못하였고 뭐 승률을 계산해보면 사실 그가 데뷔하고 난 이후에 잭슨빌 제규어스의 승은 패가 더 많죠. 이 승이 굉장히 승률이 안 좋아요. 물론 재작년 시즌 뭐 플레이오프에서 LA 차저스를 상대로 뭐 30점 차 이상의 컴백 경기를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팀 승률은 좋지 않고, 그리고 개인 기록 자체도 정규 시즌에 사실 트레버 로렌스가 뭐 MVP급의 활약을 펼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뭐 일관성 있는 굉장히 뭐 제러드 고프나 이런 선수처럼 정규 시즌에 뭐 믿을 만한 선수다라고 불리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뭐 이 계약 자체를 뭐 오버페이로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트레버 로렌스는 아직도 굉장히 젊습니다. 이제 올 시즌 접어들면은 25살이 되는 건데, 이번 드래프트에서 뽑힌 이 덴버 브론코스의 보 닉스보다 겨우 4달 일찍 태어났어요. 즉 트레버 로렌스는 아직도 굉장히 젊고 그가 가진 뭐 역대급 재능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 트레버 로렌스가 향후 5년간 이 5,500만 달러의 값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는 어쨌든 재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눈여겨볼 수 있는 타입의 선수예요. 그가 뭐 기복 있는 모습, 때때로 뭐 정신줄을 놓는 모습 많이 봐왔지만, 이 선수가 정말 보여주고 있는 패싱 능력, 이러한 것들, 뭐 판단 능력,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땐 정말 좋은 이 시즌을 선보일 수 있는 선수고, 엘리트급 레벨로 충분히 도약할 수 있는 타입의 선수라고 충분히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뭐 스포트랙이나 이러한 캡스페이스를 다루는 이 사이트를 사실 보면은 트레버 로렌스의 향후 5년간의 이 본인 소속팀에서 캡을 차지하는 비율이 향후 5년간 2028년까지 15%를 넘지 않습니다. 즉 연간 5,500만 달러라는 계약이 굉장히 비싸 보이고, 명목적으로는 비싸 보이고, 뭐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본인 팀의 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향후 5년간 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잭슨빌 제거스 입장에서 충분히 향후 5년간 이 트레버 로렌스에 대한 부담 없이 이 팀을 이끌 수 있다는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단순히 숫자를 보지 않고 사실 팀에서 캡스페이스를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캡스페이스 자체는, 셀러리 캡은 어쨌든 매년 굉장히 높은 비율로 퍼센티지로 증가를 하고 있고, 현재 리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쿼터백들 뭐 선수들 당연히 뭐 런닝백 빼고 당연히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진정 팀에서 차지하는 캡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 뭐 잭슨빌 제기어스는 이 트레버 로렌스에 대한 생각보다 부담 없이 이 팀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꽤 좋은 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로렌스는 아직도 젊다. 좋은 좀 더 환경과 코칭을 만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시즌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프시즌 파워랭킹 전체 16등의 팀은 바로 마이애미 돌핀스입니다. 투아 탕고베일로아가 이끄는 이 마이애미 돌핀스, 이 마이크 맥다니엘스 감독과 함께 어마어마한 오펜스를 매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역시 초반에 이들의 오펜스 엄청난 하이프와 주목을 받고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결국 시즌 후반이 들어서 그리고 뭐 1월달 이 플레이오프 무대에 있어서 이들은 쪽도 못 쓰고 광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과연 이들이 이번 오프시즌 어떤 부분을 보강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해내려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돌핀스의 경우에는 이번 오프시즌 다시 한번 본인들의 이 오펜스 웨폰에 대한 부분을 보강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뭐 타이릭 힐 뭐 워낙 최고의 리시버인 거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그의 넘버 2 리시버인 젤런 와들 또한 다른 팀에 간다면 충분히 넘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리시버입니다. 이 젤런 와들과 이번 오프시즌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마이애미 돌핀스는 돈을 좀 썼고요. 그리고 OBJ 이 라커룸의 리더이자 이 LA 램스에서 우승 청부사의 역할을 했던 OBJ를 영입하면서 마이애미 돌핀스는 다시 한번 최고의 뭐 리시버진, 최고의 오펜스 웨폰 이러한 것들을 구축하는 것을 다시 한번 중점으로 삼았는데요. 뭐 런닝백 진도 라임 모스터트와 뭐 데본 에이첸 이러한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래프트에서 또 한번 런닝백을 픽하면서 이 홈런 타입의 이러한 런게임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돌핀스가 정말 뛰어난 오펜스 웨폰 그리고 오펜스 스킴 다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이 팀의 가장 현재 부족한 점 바로 오펜시브 라인입니다. 이 테런 암스테드 뭐 레프트 태클 뭐 정말 좋은 선수이고 필드 위에만 있다면 괜찮지만 이 암스테드가 과연 시즌 17경기 모두를 건강하게 뛸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매년 남아있고, 만약 테런 암스테드가 뭐 공백 상황이 벌어진다면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 마이애미 돌핀스의 오라인은 안정적으로 투아라는 쿼터백을 잘 지켜줄 수 있을지. 투아라는 쿼터백은 부상에 대한 우려가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잘 지켜주지 못한다면 뭐 강력한 힛 한 방으로 이 투아라는 선수가 금방 실려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돌핀스라는 이 구단이 분명 오펜스 웨폰에 투자하는 것은 본인들의 뭐 아이덴티티와 그런 방향에 맞는 투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강력한 오펜스를 선보이기 위해서는 쿼터백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아니면 오라인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저는 둘 중에 하나는 최소 충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투아라는 쿼터백은 아직 굉장히 뛰어난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모두가 인정하잖아요. 이제는 뭐 투아가 한 시즌 5주차까지는 뭐 MVP다 뭐 지금 스탯상으로 뭐 최고의 선수다 라고 불려봤자 어차피 뭐 시즌 중반부터 힘 빠질 거 다 알고 있고, 투아라는 쿼터백이 뭐 플레이오프 무대 또는 뭐 캔자스 시티, 뭐 버팔로 빌스 뭐 이러한 팀들을 상대로 상대 쿼터백 뭐 패트릭 마홈스나 조시 알렌 뭐 이러한 선수들보다 더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없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핀스의 경우에는 투아라는 쿼터백이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저는 오라인에 대한 더 투자를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오펜스 웨폰, 뭐 오펜스 스킴 이런 것들을 마음껏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 오라인에 대한 투자를 조금은 좀 부족하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 문제가 분명히 이번 시즌에도 좀 불거져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네, 다음 디펜스의 경우에는 어쨌든 크리스찬 윌킨스라는 이 리그에서 찾기 힘든 이 디펜시브 태클 뭐 패스러시에 굉장히 능하고 정말 상대를 막강하고 뭐 압도할 수 있는 인사이드에서 쿼터백을 진짜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이 디펜스 플레이어를 이 마이애미 돌핀스는 놓쳤기 때문에 이 여파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 코치 출신의 이 앤서니 위버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영입을 했고, 앤서니 위버는 뭐 마이크 맥도날드나 뭐 다른 뭐 윙크 마틴델 코치나 이러한 코치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디펜시브 라인에 의존하지 않는 뭐 블리츠, 다양한 블리츠나 다양한 심 프레셔 컨셉들을 통해서 패스러시를 어떻게든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팬분들은
우리 D라인이 약해도 이 스킴에 의존해서 우리가 충분히 상대 쿼터백을 당황시킬 수 있다, 프레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D라인은 든든해야 합니다. D라인은 뭐 스킴과 상관없이 좋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뭐 명백하게 중요한 뭐 썰드 다운이나 뭐 퍼스트 다운 상황에서, 베이스 디펜스 상황에서 강력한 포맨 러쉬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디펜스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뭐 브래들리 첩이 아직 있고 좋은 활약을 펼칠 것이고, 뭐 샤킬 베럿도 이 베테랑으로서 때때로 이 좋은 패스러시 스냅을 보여주고 그럴 것은 저도 예측을 하지만, 어쨌든 이 크리스찬 윌킨스라는 선수의 공백은 조금은 아쉽지 않나 싶고요. 뭐 젤런 램지가 뭐 다시 좋은 폼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제번 헐랜드 이 세이프티가 항상 많은 기대를 받고 있지만 아직 뭐 포텐셜을 확실하게 터뜨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새로운 뭐 디펜스 코치와 함께 어쩌면 좋은 시즌을 선보임으로써 뭐 다른 이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디펜스에서는 좀 스킴 체인지가 어쨌든 생겼잖아요. 작년에 뭐 빅 판지오 코치가 올해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로 이적을 했고, 새로 이 빅 판지오 코치는 어쨌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투 하이 베이스 스킴에 일종의 뭐 좀 더 존 커버리지 타입의 이 디펜스를 많이 선보이는 코치로서 앤서니 위버, 이 다양한 맨 커버리지 스킴과 정말 미친 블리츠 스킴을 이 경험하고 온 코치와는 분명 색깔이 달라요. 이 마이애미 돌핀스는 브라이언 플로레스 감독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매년 이 디펜스의 스킴 변화를 지금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그 변화가 극심해요. 즉 선수들이 이런 극심한 변화 속에서 과연 잘 적응을 해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팀의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는 결국은 이 올드스쿨이라는 컬처이지 않나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빅 판지오라는 뭐 백인의, 그리고 굉장히 늙은 이 코치는 선수들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빅 판지오 코치가 이적을 했다는 소식에 뭐 마이애미 돌핀스의 뭐 제번 헐랜드를 비롯해서 이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 트위터를 통해서 뭐 박수치고, 뭐 잘 떠났다, 뭐 오늘 기분 되게 좋네요, 뭐 이러한 포스트들을 올렸죠. 그래서 뭐 빅 판지오 코치가 되게 선수들에게 못살게 굴었나 보다, 뭐 정말 안 좋은 코치였나 보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악역을 자처해야 됩니다. 어느 집단에서든지, 뭐 단순히 프로 스포츠뿐만 아니라 어느 뭐 비즈니스에서든지 누군가는 악역을 자처하고 누군가는 올드스쿨 마인드로 더욱더 그들의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좀 더 채찍질하고 좀 더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마이애미 돌핀스, 어쨌든 이 마이크 맥다니엘 감독이라는 이 인물은 굉장히 선수 친화적이고, 뭐 캠프에서 훈련을 할 때도 뭐 엄청나게 뭐 힙합 음악을 틀어놓고 같이 뭐 춤추면서 랩을 하면서 훈련을 하고, 이러한 타입의 코치예요. 선수 친화적인.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올드스쿨 마인드의 그러한 코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마이애미 돌핀스가 진짜 선수들 본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코치들끼리 좋아하는 환경 속에서 과연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냐 이거죠. 특히 이 뭐 플로리다라는 특성, 굉장히 유흥거리가 많고 날씨도 좋고 놀러 나가기 좋고 선수들이 뭐 연습에만 좀 매진하기 힘든 이러한 특성의, 도시의 특성을 가진 특히 이러한 팀에서 과연 마이애미 돌핀스의 팀 컬처가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제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은 결국 시즌 후반 12월달 1월달에 그 결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선수들이 연습을 많이 했냐, 체력적으로 본인들이 준비되었냐, 그것은 바로 12월달부터 티가 납니다. 그리고 마이애미 돌핀스의 현재까지 이 마이크 맥다니엘 감독의 12월 이 성적은 4승 10패입니다. 12월 달부터 4승 10패를 거둔 이 마이크 맥다니엘 감독, 과연 올 시즌에 그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봅시다.
다음 전체 15위의 팀은 바로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입니다. 이 브라운스는 가장 기대치가 높은 팀임과 동시에 가장 기대치가 낮은 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이 팀의 주전 쿼터백이죠. 이 풀 개런티라는 정말 역사를 썼던 이 쿼터백인 드션 왓슨 때문이지 않나 싶어요. 결국 드션 왓슨이 어떠한 활약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시즌은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작년 시즌 이 짐 슈왈츠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영입했던 이 브라운스의 무브는 굉장히 대박으로 결과가 끝이 났고, 이 짐 슈왈츠는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이 디펜스가 가진 어마어마한 탤런트들을 활용해서 이 슈왈츠 본인만의 특유의 이 프레셔 패키지를 통해서 강력한 맨 커버리지, 블리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 쿼터백들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그러한 디펜스를 펼쳐냈고, 이 강력한 디펜스를 바탕으로 해서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플레이오프에도 진출하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브라운스는 이번 시즌에도 저는 디펜스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마일스 게럿이라는 이 디포이 수비왕 출신의 이 선수가 라인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고, 또 데리우스 스미스라든지 아직 이 패스러시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 D라인에 포진해 있고, 또 이들이 자랑하는 이 맨 커버리지나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이들의 세컨더리진, 특히 코너백들이 덴젤 워드나 그리고 그렉 뉴섬이나 이러한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었다는 점, 저는 브라운스의 디펜스가 굉장히 올 시즌도 활약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작년 시즌에도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도 우리가 느꼈었던 것이지만 이들의 디펜스는 좀 원정 경기에 있어서만큼은 조금은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좀 더 홈이나 원정 이 양쪽 모두에서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그러한 부분을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이번 브라운스의 디펜스의 숙제이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라는 팀은 오펜스 쪽에서의 탤런트도 굉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현재 캡스페이스나 이런 구조들을 보면 오펜스에서 분명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고, 작년 휴스턴 텍산스와의 와일드카드전처럼 디펜스가 모든 것을 해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오펜스가 맞불 작전을 통해서 같이 경기를 팽팽하게 이어가고, 디펜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 번에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팀을 승리에 이제 안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 브라운스는 이번 시즌 오펜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선 말이죠. 그런데 물론 다 준비는 되어 있어요. 아마리 쿠퍼 굉장히 시즌 후반에 이 조 플라코와 함께 좋은 활약을 펼쳤죠. 그리고 제리 주디 어쨌든 브론코스에서 새롭게 영입을 했고, 그리고 데이비드 엔조쿠 좋은 활약을 펼쳤고, 또 이들이 가진 굉장히 튼튼한 오펜시브 라인을 바탕으로 한 이들의 런게임 정말 대단한 수준입니다. 또 닉 첩까지 올 시즌 건강하게 부상에서 회복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하지만 결국엔 역시 쿼터백 포지션이 문제입니다. 이 팀의 가장 불확실한 이 포지션은 쿼터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이미스 윈스턴, 그리고 타일러 헌틀리, 프로볼 쿼터백이죠. 타일러 헌틀리, 그리고 DTR, 이 백업 쿼터백진이 정말 어마어마한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예요. 그리고 이 타일러 헌틀리나 제이미스 윈스턴이나 이러한 다른 팀에 가서도 충분히 이 넘버 2 백업으로서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이 쿼터백들이 왜 하필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로 모였을까요? 특히 타일러 헌틀리의 경우에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에 남아서 라마 잭슨도 부상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본인과 비슷한 이 스킬셋을 보유하고 있고, 또 본인이 익숙하고 본인을 위한 오펜스를 펼칠 수 있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에 남는다거나, 아니면 쿼터백이 좀 급하고 좀 애매한 팀에 가가지고 조금씩 기회를 기다려도 되고,
그렇잖아요. 뭐 제이미스 윈스턴의 경우에도 뭐 뉴올리언스 세인츠에 뭐 좀 더 남아 있는다거나, 뭐 데리카가 뭐 작년 시즌 부상도 경험했었고 별로 못하기도 했었으니까, 그리고 뭐 다른 좀 더 좋은 기회가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백업 쿼터백들이 클리브랜드로 모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선수들조차도 이 드션 왓슨의 이 건강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드션 왓슨은 왠지 뭐 부상을 당할 것 같다, 플레이를 잘 못할 것 같다, 나에게 충분히 기회가 올 것 같다 라는 이유로 내가 만약에 뛴다면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오펜스 탤런트는 충분히 나를 뭐 지지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인드로 결국 이 FA 시장에서 클리브랜드로 모이게 된 것이에요. 결국 이 클리브랜드 팀 자체에서도 이렇게 백업 쿼터백을 많이 수집한 이유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했을 때에도 드션 왓슨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백업 쿼터백을 수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드션 왓슨이 뭐 어떤 활약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이 팀은 온전히 바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이미스 윈스턴, 물론 타일러 헌틀리, 프로볼 쿼터백 뭐 한두 경기 나와서 뭐 팀을 뭐 잘 이끌고 깜짝 활약을 펼칠 수는 있겠지만, 이 쿼터백들이 뭐 플레이오프 다시 한번 이 CJ 스트라우드와 상대했을 때 그 스트라우드를 상대로 더 뛰어난 활약을 펼칠 수 있겠냐고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드션 왓슨이 좋은 모습, 건강한 모습 보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진 않아요. 드션 왓슨이라는 이 쿼터백이 뭐 작년 시즌 주전으로 뛰었을 때 얼마나 건강했냐라는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드션 왓슨의 이 스타팅 랩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우려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가 과연 이 디비전 내 다른 뛰어난 팀들도 많고, 그리고 이 리그 내 다른 정말 쟁쟁한 쿼터백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드션 왓슨이 있다고 하면 과연 좋은 모습을 펼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불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의 팀 탤런트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사실 15위는 진짜 쿼터백이 거의 없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15위지, 진짜 팀 탤런트만 보면 무조건 10위 안에 드는 팀이에요. 과연 이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다음 전체 14등의 팀은 바로 시애틀 시옥스입니다. 시애틀 시옥스라는 팀은 올 시즌 굉장히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팀인데요. 그 이유는 이 시애틀 시옥스를 14년 동안 이끌었던 이 피트 캐롤 감독이 감독직에서 은퇴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후임자를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출신의 마이크 맥도날드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어쨌든 마이크 맥도날드 감독이 뭐 좋은 바람을 불러올지 뭐 나쁜 바람을 불러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트 캐롤 감독이 지난 이 14년간 시애틀 시옥스를 지탱해왔고 이 팀의 정말 선봉장으로서 했던 역할들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변화가 올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좋은 변화이길 팬분들은 바라야 할 뿐이겠죠. 어쨌든 저는 이 시애틀 시옥스라는 팀이 그래도 이 후임자 선택은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피트 캐롤 타입의 이 디펜스는 리그에서 유행하지 않고 있고, 그 이유는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피트 캐롤 감독의 뭐 시애틀 시옥스, 뭐 커버 3, 커버 1, 뭐 이러한 싱글아이 디펜스는 더 이상 현재 리그에서 찾아보기가 힘든 수준이 되었고, 뭐 많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트렌드는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이크 맥도날드라는 새롭게 떠오르는 뭐 굉장히 뭐 프레셔 패키지를 많이 가져오고 이러한 타입의 현재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새로운 디펜스 출신의 감독을 영입하면서 본인들의 이 구단 컬처, 아이덴티티를 유지한 채
새로운 바람으로 뭐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뭐 라는 이 구단의 의도가 보이는데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이크 맥도날드도 어쨌든 뭐 컬리지, 뭐 NFL 모든 이 상황을 경험한 감독이고 또 어디에서든지 결과물을 낸 감독이에요. 물론 좋은 탤런트들을 가졌고 그것에 대해서 뭐 지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미시간 좋은 선수들이 많았잖아, 뭐 볼티모어도 좋은 선수들이 많았잖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감독이 가진 이 재능은 저는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이크 맥도날드 감독의 이 디펜스도 한 문장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셔 패키지가 뭐 굉장히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막 미친 듯이 막 변화가 심하고 급격하고 뭐 이렇게 보이지만 어쨌든 이 감독은 굉장히 간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 철학을 디펜스에 중점을 두었고 이 간소화라는 영역 때문에 본인들이 가진 뛰어난 선수들 또는 뭐 탤런트가 조금 떨어지는 선수들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 스냅마다 다양한 패키지, 뭐 다양한 선수들을 로테이팅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 문장 하나하나, 이 디펜스 플레이콜 하나하나를 굉장히 간소화해서 요약을 하기 때문에 말이죠. 어쨌든 저는 뭐 마이크 맥도날드가 이제 루키 감독 시즌에 보이지만 어쨌든 선수들은 재빨리 이 감독의 새로운 디펜스에 적응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애틀 시옥스에는 현재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뭐 드레몬트 존스, 레오나드 윌리엄스, 우체나 은어수, 뭐 데번 위더스푼, 릭 울렌, 양 사이드 코너백들이 정말 프로볼급의 선수들로 가득 차 있고 저는 시애틀 시옥스의 디펜스가 올 시즌 뭐 충분히 1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오펜스 쪽에서도 상당히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죠.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 뭐 양 태클들이 굉장히 젊고 현재 좋은 탤런트를 가진 선수들이고 또 DK 메칼프가 이끄는 이들의 리시버진, 작년 잭슨 스미스 지그바라는 루키 리시버를 뽑으면서 앞으로도 이 리시버진이 좋은 모습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 세대가 끊기지 않게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노 스미스와 이 샘 하웰이라는 이 두 쿼터백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지노 스미스가 분명 작년 시즌은 재작년 이 좋은 활약을 펼쳤을 때만큼은 못했어요. 뭐 어쨌든 연봉값에 비해서는 뭐 잘했다, 충분히 연봉값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모습을 이어가지는 않았단 말이죠. 뭐 여러가지 뭐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샘 하웰이라는 좀 더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지노 스미스가 다시 이 헝그리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이 자극을 시켜주면서 서로 긍정적인 경쟁을 해내며 이 시옥스의 쿼터백 진이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나을 수 있음을 제 개인적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어쨌든 시애틀 시옥스라는 팀은 이 리전 오브 붐, 러셀 윌슨 이러한 과거의 영광을 이끌었던 선수들의 시대 이후로 굉장히 조용하고 굉장히 훌륭하게 리빌딩을 이뤄내고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이 피트 캐롤 감독까지 이 감독직을 은퇴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시애틀 시옥스의 모습을 현재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모습이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물로 현재 펼쳐졌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시애틀 시옥스는 앞으로도 뭐 본인들의 디비전,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브록 퍼디와 경쟁을 해야 되고 또 LA 램스, 뭐 매튜 스태포드와 경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나 LA나 이러한 팀들의 가장 큰 특성이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쿼터백이 누가 뛰든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좋은 시즌을 만들어내는 팀이에요. LA 램스도 마찬가지예요. 션 맥베이, 뭐 제러드 고프가 됐든 매튜 스태포드가 됐든 또는 뭐 어떤 뭐 암흑의 쿼터백이 됐든 션 맥베이라는 감독은 항상 좋은 결과를 냅니다. 항상 일관성 있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만들어내는 감독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젊은 두 감독을
디비전 경쟁자로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피트 캐롤 물론 굉장히 좋은 명장이지만 이제 뭐 80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 피트 캐롤 감독으로는 장기적인 이 경쟁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본인들 스스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젊고 그리고 더 창의력이 뛰어난 이 비슷한 타입의 이 디펜스 출신의 이 마이크 맥도날드 감독을 선임을 하면서 앞으로도 이 시애틀 시옥스는 디비전 경쟁을 같이 이뤄내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지 않나 싶어요. 저는 어쨌든 이 시애틀 시옥스의 이번 시즌 충분히 이들은 성공할 수 있는 좋은 탤런트, 잘 팀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또 마이크 맥도날드는 분명히 저는 좋은 감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시즌, 올 시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체 13등의 팀은 바로 댈러스 카우보이스입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작년 12승 5패를 기록하며 NFC 이스트 이 디비전 우승팀으로서의 강한 면모를 선보였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는 이 조던 러브라는 이 굉장히 플레이오프 무대가 초짜인 이 쿼터백에게 그린베이 패커스에게 그야말로 완패를 경험했습니다. 결국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이 정규 시즌의 그 막강한 모습들이 플레이오프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이 본인들의 고질적인 문제를 또 한 번 극복해내지 못했던 시즌이었고, 이번 시즌 뭐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더 좋은 더 선수를 영입하고 더 강한 이 팀 보강을 해내야 했지만, 이번 댈러스 카우보이스라는 팀은 이번 오프 시즌 가장 조용했던 팀입니다. 정말 뚜렷한 영입도 있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은 덱 프레스캇 그리고 CD 램 그리고 마이카 팔슨스라는 이 팀 내 장기 계약을 앞두고 있는, 연장 계약을 앞두고 있는 스타 플레이어들을 위해서 현재 힘을 좀 비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뚜렷한 전력 보강 없이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올 시즌이 과연 작년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이번 플레이오프는 또 한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란 희망을 가져도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아직 이 덱 프레스캇과 연장 계약을 지금 체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도 어차피 내가 이 프레스캇에게 많은 돈을 주어야 한다면 너가 뚜렷한 성과를 낼 때까지 나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 오히려 너가 너를 입증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이러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이 프레스캇의 경우에도 오케이, 나를 원하는 팀은 분명 많을 것이고 나를 증명할 수 있다. 충분히 난 이번 시즌 작년 MVP 시즌급의 모습 이상으로 더 좋은 모습을 펼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뚜렷한 현재까지는 계약 소식이 들리진 않지만, 저는 어쨌든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이 프레스캇밖에 이 장기 계약을 논하는 방법 밖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이지 않나 싶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또 다른 쿼터백을 구한다?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도태되기가 쉽고, 이 본인들이 정말 미국 최고의, 세계 최고의 구단으로서 구단 가치, 구단 수익, 정말 많은 이러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면 결국 이 본인들의 얼굴인 이 덱 프레스캇에게 현재까지는 플레이오프 무대가 아쉽긴 하더라도 어쨌든 좀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나 싶어요. 일단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우에는 먼저 가장 이번 시즌 눈에 띄는 영입, 이즈키엘 엘리엇이겠죠. 본인들의 프랜차이즈 러닝백, 이 이즈키엘 엘리엇을 다시 한번 데려오는데 이 돈을 썼고, 이 이즈키엘 엘리엇 영입이 시사하는 바는 결국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작년 시즌 CD 램을 비롯해서 이 덱 프레스캇 또한 굉장히 뛰어난 패싱 게임을 보여주었고, 이들이 정말 스탯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성과 있는 패싱 게임을 보여주긴 했지만 골라인이나 또는 이런 플레이오프 터프한 매치업들을 보여주어야 될 때, 그러한 상황일 때 이 파워 러닝백 타입의 이러한 러싱 게임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가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즈키엘 엘리엇은 분명 현재 뭐 30야드, 40야드의 이런 폭발적인 러싱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굉장히 늙었고 이 선수가 뭐 민첩성도 굉장히 떨어졌고 분명히 노쇠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즈키엘 엘리엇이라는 러닝백이 현재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 숏 야드 상황, 골 라인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뭐 피지컬함, 터프함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현재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고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결국 현재 본인들의 오펜스에게 있어서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즈키엘 엘리엇을 다시 한번 영입을 하면서 좀 채워나가는 모습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팀의 이 넘버 2, 이 CD램과 이 브랜든 쿡스 이들을 바탕으로 한 패싱 게임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덱 프레스캇을 작년 이 MVP급 시즌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이 시너지를 선보였기 때문에 저는 카우보이스의 오펜스는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타이런 스미스라는 이 최고의 레프트 태클을 좀 읽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항상 오펜시브 라인맨들을 발굴해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시즌 초반에는 분명히 헤맬지 몰라도 이 시즌 중후반이 접어들면서 좀 더 안정적인 오라인을 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저는 이 디펜스에서의 변화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싶은데요. 일단 새로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생겼죠. 일단 댄 퀸 감독이 이 워싱턴 커맨더스로 감독직을 받아서 이적을 했고 이 댄 퀸 코치가 지난 몇 년간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디펜스를 이끌어내면서 정말 좋은 선수들도 많이 발굴을 했고 이 댄 퀸 감독의 특유의 이러한 디펜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디펜스는 턴오버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능했던 디펜스였어요. 특히 이들의 코너백이죠. 뭐 트레번 딕스나 또는 데런 블랜드나 이런 코너백들이 굉장히 뛰어난 이 볼 호크 타입의 코너백으로서 인터셉션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특화된 능력을 보였던 선수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오케이 우리가 뭐 런 게임에 있어서 런 디펜스가 약해 오케이 뭐 조금씩 너네한테 뭐 전진에 당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한 번의 플레이를 통해서 그 전장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팀이야 라는 것을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항상 보여주었던 팀이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디펜스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 그리고 댄 퀸 이 전 코치가 보여주었던 디펜스의 철학은 결국 강력한 디펜스, 이 마이카 팔슨스와 디마커스 로렌스가 이끄는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을 바탕으로 한 프레셔 패키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다양한 스턴트 이러한 것들에 의존하면서 상대 쿼터백을 사실 흔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점적으로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쿼터백이 좋지 않은 이 패스나 좋지 않은 선택들을 해야 했을 때 이 오프 존 커버리지 타입의 이 테크닉을 펼치던 이들의 코너백들은 쉽게 인터셉션 공을 가져올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새롭게 부임한 이 마이크 짐머 코치는 좀 더 다른 타입의 디펜스를 펼치죠. 물론 똑같이 이 프레셔를 만들어내고 굉장히 유능하지만 이 단순 D라인에 의존하기보다는 오히려 뭐 라인베커나 이 세이프티들을 정말 라인 선상까지 앞당기면서 이들을 바탕으로 이 프리스냅 전에 이 스냅 전에 쿼터백을 눈으로 혼란시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상치 못한 뭐 로테이팅이나 또 다른 뭐 스턴트나 블리츠나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정말 공격적인 디펜스를 펼치는 것이 이 마이크 짐머 전 감독의 이 디펜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물론 뭐 마이카 팔슨스나 디마커스 로렌스 더욱더 많은 이 상대 오라인과의 1대1 기회가 생길 것이에요. 그리고 이는 더욱더 많은 이 프레셔를 의미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코너백들에게는 조금 더 이 맨 커버리지 타입의 1대1의 기회가 분명히 주어질 것이에요.
하지만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코너백들, 데런 블랜드, 트레버 닉스, 이들은 모두 이 오프볼 타입의 테크닉을 펼치는 코너백으로서 과연 뭐 프레스하고 맨 커버리지 타입의 플레이를 펼쳐야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잘 적응을 해낼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과연 현재의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뭐 라인베커진, 이들을 바탕으로 마이크 짐머 감독이 그 특유의 더블 A 머그셋을 바탕으로 한 뭐 패키지들, 프레셔 패키지들 과연 보여줄 수 있을지 조금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저는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디펜스, 현재 이 팀의 가장 부족한 포지션은 바로 이들의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마지 스미스라고 작년 시즌 1라운드로 뽑은 디펜시브 태클을 이 노스 태클 타입의 이 선수를 이 3 테크닉 타입의 선수로 키우려다가 작년 시즌 대실패를 경험했던 댈러스 카우보이스죠. 누가 그것을 기획하고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멍청한 짓이죠. 이 330파운드가 넘는 이 디펜시브 태클을 3 테크닉으로 키우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어쨌든 마지 스미스가 이 노스 태클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들이 현재 부족한 모습을 지난 몇 년간 보여주었던 런 디펜스적인 부분, 이것들을 올해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댈러스 카우보이스라는 팀은 현재 대부분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현재 연장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이 이 더 좋은 계약을 원해서 또 어쨌든 본인들이 입증해야 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스탯상으로는 또 한번 좋은 시즌을 선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어쨌든 댈러스 카우보이스라는 팀은 정규 시즌의 문제를 항상 경험했던 팀은 아니죠. 정규 시즌 이들 너무 잘해요. 정말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플레이오프라는 무대, 이 플레이오프라는 무대에서 이들은 항상 소프트하고 상대가 터프했을 때, 상대가 5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했던 상대였을 때 이들은 이 멘탈적인 부분에서 쉽게 무너지는 경향을 선보였어요. 정말 턴오버 하나 나오면 2개, 3개가 계속해서 잇따라오는 팀이에요. 그만큼 댈러스 카우보이스라는 팀은 조금은 정신적인 부분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팀이고, 오히려 뭐 플레이나 본인의 테크닉이나 이러한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이 팀이 더욱더 강인하고 더욱더 멘탈적인 부분에서 좀 무장을 해야 할 필요성을 이제는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마이크 짐머 전 코치가 어쨌든 올드스쿨 타입의 이 코치이기 때문에 아마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뭐 디펜스나 어쨌든 라커룸에 있어서 부족했던 그런 터프한 멘탈리티를 어쩌면 불러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댄킨 감독은 어쨌든 계속 선수들에게 친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다고 마이크 메카시 감독이 뭐 엄하게 뭐 올드스쿨 타입의 그러한 뭐 지도를 충분히 해내는 감독도 아니겠고요. 결국 과연 이들이 스스로, 이 선수들 스스로 어떻게 무장을 해내고 또 본인들 스스로 몸 관리를 하고 체력 관리를 해서 정말 이 12월, 1월 이 시즌 후반에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더 좋은 플레이를 펼칠 수 있을지, 정규 시즌보다 그것에 좀 올 시즌에는 좀 모든 것을 걸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전체 12등의 팀은 바로 볼티모어 레이븐스입니다. 볼티모어 레이븐스는 작년 13승 4패를 기록하면서 AFC 리그 압도적인 1번 시드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1번 시드로 진출하면서 모두가 이 레이븐스라는 팀은 슈퍼볼에 진출할 수 있는 팀이다. 라마 잭슨의 MVP 시즌에 맞물려서 이번 시즌 레이븐스는 진짜 다르다 라고 주목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이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캔자스 시티 칩스에게 뭐 통안의 패배를 당했죠. 이 게임 플랜 자체를 잘못 설계해 오면서, 아니 러싱 위주의 팀이 러싱을 하지 않고 패싱 디펜스의 강점을 가진 이 캔자스 시티를 상대로 이들의 패싱 오펜스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좀 굉장히 아쉬운 패배를 당했고 이번 시즌을 접어드는 레이븐스, 저는
작년 1번 시드라는 결과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이 12등의 랭크를 주었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레이븐스라는 팀은 일반적으로 슈퍼볼에서 패배를 겪은 팀들이 슈퍼볼 행오버를 겪는다 라는 말들처럼 레이븐스 또한 좀 행오버를 겪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레이븐스라는 팀이 슈퍼볼에 진출했던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선수들 스스로, 라마 잭슨 스스로, 코치들 스스로 본인들이 작년 시즌 슈퍼볼 팀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은 진짜 우리의 시즌이다. 적기다. 우리가 우승을 무조건 해야 되는 시즌이다. 라고 스스로 본인들을 생각했겠지만 어쨌든 이런 큰 패배를 경험하면서 무언가 힘이 빠지는 그러한 좀 상실감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시즌이 앞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전력 변화도 분명히 있죠. 이들을 이끌었던 사실상 작년 시즌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가장 큰 주역이었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마이크 맥도날드 코치가 이 시애틀 시옥스의 감독으로 떠났어요. 분명히 이 플레이 콜러의 변화는 영향을 끼칠 것이고 새롭게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된 이 잭 오어라는 코치는 레이븐스 선수 출신의 코치로서 어쩌면 디미코 라이언스가 휴스턴 텍산스의 선수로서 감독으로 가서 좋은 디펜스를 선보이고 이런 것들처럼 좋은 결과물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1년차 초짜 플레이 콜러라는 측면, 마이크 맥도날드 전 코치처럼 그의 빈자리를 저는 온전히 채우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잘해도 맥도날드급은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라인베커인 패트릭 퀸의 부재는 분명히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현재 레이븐스라는 팀의 팀 컬러가 지난 몇 년간 윙크 마틴델 코치 그리고 마이크 맥도날드 코치들을 비롯해서 이들의 팀 컬러는 결국 강력한 엣지 러셔를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뛰어난 코너백과 세이프티들을 바탕으로 한 하이브리드 이 프레셔 패키지를 들고 오면서 라인베커들은 굉장히 뛰어나고 로크한 스미스가 맨 커버리지 필드 전체를 다 채우고 타이트엔드와의 매치업 가능하고 패트릭 켄의 경우에는 스턴트, 블리츠 이러한 역할들을 플레이하면서 정말 쿼터백 입장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내야 하는 그런 악몽 같은 디펜스를 선보였는데 패트릭 퀸이 굉장히 이런 역할을 잘 해주었어요. 이 선수 굉장히 빠르게 블리츠 능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스턴트나 이런 패스러쉬 스냅에 있어서 굉장히 특화되었던 선수였죠. 하지만 이러한 선수가 분명히 빠졌고 공백이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부임하는 이 잭 오어라는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좀 그런 걱정, 불확실성 그리고 아무리 잘하더라도 맥도날드 전 코치보다 잘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시즌만큼의 포스를 레이븐스는 좀 보여주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레이븐스는 본인들 스스로 이 잘못을 저지른 것을 깨닫고 이 데릭 헨리라는 다시 한번 테네시 타이탄스에서 이 프랜차이즈 러닝백으로서 활약을 펼쳤던 이 킹 헨리를 데려오면서 오케이, 우리 러싱 아이덴티티 계속해서 가질 것이야. 우리 캔자스 시티와의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우리 스스로를 망쳤던 것을 다시 한번 저지르진 않을 것이야.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다잡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어쨌든 리시버진이 저는 아직도 불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이 플라워스가 루키 리시버로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친 것은 사실이지만 제이 플라워스 같은 리시버도 필요하고 또 레드존이나 이런 데서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좀 더 제가 항상 누누이 말했던 이 피지컬 타입의 리시버도 필요하지만 올 시즌에도 별다른 영입이 없었어요. 라샤드 베인먼과 넬슨 아골라 이들이 넘버 1, 넘버 2, 넘버 3 리시버로서 활약을 펼칠 텐데 과연 이 라샤드 베인먼이 이 레이븐스 구단이 믿는 것처럼 진짜 이번에는 포텐을 터뜨릴 것인지 그것도 너무 못 믿었고요. 또 라마 잭슨이라는 이 듀얼 스렛 타입의 쿼터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부상을 걱정해야 되고
이 백업 쿼터백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하는 레이븐스지만 올 시즌은 이 백업 쿼터백에 대한 밸류가 그렇게까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 프로볼 출신의 쿼터백 타일러 헌틀리가 뭐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만약 라마가 다친다면 또 뭐 만약 마크 앤드루스가 다친다면 만약 로니 스탠리가 다친다면 약간 레이븐스 입장에서는 오펜스에 뭐 라샤드 베인먼도 그렇고 오펜스의 그런 부상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좀 우려가 매년 시즌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주전 선수들이 다쳤을 때 이들은 오펜스에 있어서 충분한 뎁스가 올 시즌은 좀 부족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이븐스라는 팀은 물론 이 하보 감독이 굉장히 팀을 잘 이끌어내고 있고 이 레이븐스 스스로도 본인들의 그러한 팀 컬처가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에요. 올 시즌도 위닝 시즌을 거둘 것이고 뭐 카일 해밀턴이라든지 굉장히 뛰어나고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뭐 어쨌든 위닝 시즌과 함께 뭐 디비전 우승을 경쟁할 수 있는 팀이지만 결국 플레이오프 무대 다시 한번 슈퍼볼을 작년 시즌만큼 이상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작년보다는 조금 퇴보한 레이븐스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12등에 꼽았습니다. 네, 이상 파워랭킹 전체 12등까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앞으로 11개 팀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뭐 트레이닝 캠프 소식이라든지 여러가지 해가지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Encourage everyone to play football for the simple reason that it is hard. It's hard when you're young to wake up in the off season at 6 a.m. to go train and work out, knowing that all your friends are sleeping in and eating pancakes. It's hard when you're on your way to practice, weighed down with all your gear, and it's 90 degrees out and all the other kids are at the pool or at the beach, and your body is already completely exhausted from workouts in 2 days. It's hard to throw, catch, block, and tackle, and hit kids when they're way bigger and way more developed than you, only to go home that night bruised and battered and strained, but knowing you have to show up again the next day for just the chance to try again. But understand this, life is hard. No matter who you are, there are bumps and hits and bruises along the way. And my advice is to prepare yourself, because football lessons teach us that success and achievement come from overcoming adversity, and that team accomplishment far exceeds anyone's individual goals. To be successful at anything, the truth is you don't have to be special. You just have to be what most people aren't. Consistent, determined, and willing to work for it. No shortcuts. If you look at all my teammates here tonight, it would be impossible to find better examples of men who embody that work ethic, integrity, purpose, determination, and discipline that it takes to be a champion in life.